자, 지금 프랙탈 논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하락 프랙탈, 애초에 모양이 같으면 다 프랙탈일까요? 그 구조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이전 장과의 프랙탈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요, 힘의 갈이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금살금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매수세까지 동반하면서 확 올라가주는 그런 기세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단 두 가지. 이대로 올려줄 거냐, 아니면 다시 아래로 흘러내릴 거냐. 지금 프랙탈 보시는 분들은 이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더 베팅을 하고 계시겠죠. 자, 우린 차트에서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현재 차트에서 그럼 팩트 만 봐야 되죠. 지금 이전 장이랑 모양이 생긴 게 똑같습니다. 쐐기 패턴 하단을 이탈했다. 자, 그리고 이전 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흘러내렸으니 지금도 흘러내릴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구조에 있는 이 받쳐주는 반등이 나온 자리, 이 자리의 구조와 성격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매물대는요, 지금 기관이, 자금, ETF가 유입이 됐던 자리고요. 이 자리는요, 유출이 됐던 자리입니다. 그럼 이 성질이 과연 같을까요? 팩트로만 여러분 차트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분석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새 좋아요 너무 짭니다. 진짜 힘든 장인데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처음 보신 분들, 자, 다 보시고 나셔서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셔서 시소하셔도 됩니다. 3초밖에 안 걸리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관점이 지금은 롱장을 볼 수밖에 없는 장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맹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차트, 자, 프랙탈이 아닙니다. 자, 이 프랙탈이 아님을 증명을 우선 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 쐐기 패턴에서 페이크 이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크 이탈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이탈이 되면서 상승할 것처럼 굴지만 반대쪽으로 지지선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선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이탈 자리가 하단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반대의 지지대 구간을 테스트하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페이크 이탈이 된 구간이 어디예요? 자, 위로 꼬시는 구간이 있었고 아래로 꼬시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프랙탈은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럼 페이크 이탈 이거 집어치우고, 좋아요, 이것도 같은 프랙탈의 범주라고 넣어놓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이 정말 프랙탈이 맞다면 우리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 반등 자리에서 첫 번째 뭘 맞았어요?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데 이 리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하락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반등을 하고 이 리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하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가 맞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조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등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선 우리 이 1월의 장 성격이 어땠나요? 1월을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ETF가 유출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뭐다? 개미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는 펀딩비는 롱인장, 즉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미가 받아서 올리는 장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등을 살포시 줬지만 결국엔 패닉셀로 말아내린 이 반등 자리 구간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FEG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고점을 따주는 무빙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유의미한 FEG고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회수는 이 자리 다시 한번 쐐기를 이탈할 때까지 전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12월 19일 이때 어떤 차트가 이루어졌는지 봐야겠죠. 자, 12월 19일입니다. 이때 들어온 현물은 무엇이냐? 개미들의 현물입니다. 왜냐? ETF는요, 당일 자금이 순유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형태였다. 그러니 해당 매물대는 기관이 만든 매물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개미들이 만든 쫓아간 매물대에서 이런 얇은 힘이 약한 지지 매물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들은 개미들의 심리에 의한 움직임이고 다시 던져졌을 때 강하게 패닉셀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주요 반등 자리, 지금의 자리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번 5월이 오기 전 이번 고점을 만들 때의 장은 언제예요? 자, 이 반등을 만들 때 ETF는 유입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전 장과 차이가 나죠. 즉 무슨 뜻이냐? 이번 고점은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아낸 자리다. 그렇다면 우린 이 자리를 또 기관이 받아줬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4월 13일에 장대양봉, 이날 ETF가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해볼까요? 기사 나오죠? 4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 당일 자금 순유입 1.46억 달러 발생. 자, 그렇다는 것은 뭐죠? 이전 장의 매물대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자리는 뭐다? 지금 기관이 받쳐주는 ETF가 유입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가지는 지지의 강도와 이 자리가 가지는 지지의 강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 차트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란 전쟁 합의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다시 아무 얘기가 없자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상실된 거죠. 하지만 그 아래 흔들기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 유의미한 매물대인 이 FEG, 성격이 강한 FEG 72K 아래를 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켜줬죠.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강한 하락 채널을 벗어났습니다. 자, 강한 하락 채널은 우리가 앞서 볼 수 있었던 이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를 횡보 구간으로 탈출을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을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 보지 않고 조금 느슨한 하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이 사이에서 제가 이 내려올 때의 음봉이 만든 FEG의 이 중단선, 자, FEG의 중단선은 CE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무빙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를 한번 부셔주고 그 다음 횡보를 통해서 꾸역꾸역 올리더니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모두 지지로 받아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왜 자꾸 막히냐?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74K의 장벽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 뭘 만들어냈죠? FEG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그리고 이 FEG를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밟고 간 FEG로 보면 중단선을 어떻게 몸통으로 다 밟고 올라갔다. 우리 몸통으로 위를 지지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고 우리 위쪽 분기점에서도 몸통으로 그리고 꼬리마저도 지지를 모두 밟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아직 오더블록이 형성되었고 72를 당장 뚫고 내려갈 것이냐 같은 이유로 아니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한 차례 눌릴 자리는 있다. 왜냐면 우리 추격롱이 많이 붙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 심리보다는 털어주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지만 72K를 뚫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관점 미리 드렸습니다. 리딩방 아니고 제 관점을 전달드리는 방이고요. 제가 미리 예상했던 경로 여러분들에게 횡보 후에 상승을 좀 보고 있다. 왜냐면 이 하락 채널을 좀 돌파해야 횡보를 할 수 있고 이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도 드렸고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이번 눌리는 장이 나온다면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있는 74K 그리고 76K 이런 자리들을 급격하게 매수세로 말아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비중은 충분히 낮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낮춘 채로 지금 위에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의 차트 브리핑이 조금 필요하시고 내가 여러가지 제가 들어가는 진입 자리라든가 목표가 같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기 위해서 성공 혹은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 아래쪽에 댓글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롱을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롱충이다 할 만큼 이번 장에서 롱을 많이 봤죠. 왜냐면 우리가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70K입니다. 자, 왜냐? 저는 단기적으로 74K를 넘어가면 익절을 하고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드렸는데 아래쪽 오더블럭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롱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마지노선을 7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계속 이 고점에서부터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70이다. 이 70이 단기적으로 무너진다면 65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언젠간 올리겠지만 이 언젠가가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아래를 봤을 때 기관들이 이 페이크 이탈을 보이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오고
식으로 자 여기 자리에서 한번 들어오고 또 아래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래 자리를 모두 다 지지대로 잡고 보기에는 손익비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70K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고요. 이 70K를 이탈했을 때는 이제 숏을 보면서 이런 단타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그때 차트가 와봐야 알겠지만 70K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안전한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70K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것 있나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래에 있는 FEG 1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몸통으로 모두 말아 올리는 모습 아주 좋은 추세고요. 여기에서도 볼륨을 한번 봅시다. 자, 엄청 많이 따라주진 않아요. 지금 볼륨이 바닥을 기고 있죠. 주말인 것도 있고 일요일 이제 미장이 개장돼야 뭐가 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 분기점을 몸통으로 모두 받아주고 지지를 받고 올리는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74.23K 자, 여기를 지지로 받고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1차 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지금 동시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RSI의 이 범주를 볼 수 있는 자, RSI 14일선이죠. 자, 여기 위에 어쨌든 RSI의 이 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만 여기 자리가 지금 붙지 않았죠. 그러니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요런 단점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주봉 채널의 아래로 지금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 75, 76K를 좀 넘어줘야 되는데 이번 달 마감 자체가 75에서 6을 넘어주지 못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6월 달에 좀 힘들게 매매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단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74K를 넘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차트 브리핑 그리고 제 매매일지 통해서 이어갈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 숏 포지션이 청산맵으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 죽여주는 게 딱 예쁜 그림이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비를 좀 해야겠죠. 이 저항선이 74.7이라면은 74.7에서는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대응점 좀 만들어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스터디룸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단기적인 이런 하락 채널은 벗어난 듯 기관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FEG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매물대, ETF가 들어온 매물대를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현재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기관 자금은 똑바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 기간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유출이 나가는 것도 유출세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미 기간이 들어왔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전 장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이 FEG 매도 FEG를 돌파하면서 몸통으로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높은 레버리지를 걸 수 없는 것 76K 주봉의 채널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채널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시험대를 삼고 있어서 우리가 레버리지나 이런 비중을 높게 실을 장은 아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70K의 마지노선을 둬야 하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는 이런 차트의 단점이 이렇게 같이 섞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건 포지션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결코 쉬운 장이 아니라는 것 저조차도 알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이 롱만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방식은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기준 없는 매매는 결국 나를 파산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준 있는 매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여러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